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목표나 꿈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버는 소득을 이제 공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버는 소득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적게는 정말 한 3배에서 4배? 많게는 정말 그 이상이었고, 단순히 돈이 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 일을 택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제가 회사 입사하기 전에 좀 많이 게을렀어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항상 좀 일을 미루는 그런 버릇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목표나 꿈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만 바라고 그 시간을 내가 이용할 생각보다는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지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나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비교하는 삶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은 낮았었고,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정말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일은 시간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아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다하게 되고, 또 그거에 맞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까지도 제가 스스로 다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어쩌면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었다라는 거를 지금은 이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삶과 그때의 마인드랑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전에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본부장님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분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뭐 잘 하셔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버는 소득을 이제 공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버는 소득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적게는 정말 한 3배에서 4배? 많게는 정말 그 이상이었고,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냐 궁금해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물어봤었어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는 업무고 이런 걸 이제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자격증도 있는데 솔직히 본부장님은 자격증이 없었고 어떻게 없는 사람도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일하는 녹취를 저는 보내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녹취를 정말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막 들어봤는데 영업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영업이 아니다, 이건 부동산이 아니다. 바로 본부장님한테 제가 저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본부장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업을 맨 처음에 선택을 했었을 때와 1월그룹에 이제 들어오게 됐었을 때, 뭐 입사했을 때는 부동산 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일인지도 몰랐었고 그냥 단순히 돈이 된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 일을 택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빚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힘듦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부동산 일이다 하면은 돈이 많이 된다, 약간 이거 하나 때문에 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투잡까지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서 어느 정도의 이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1월그룹이라는 회사를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정말 말 그대로 대표님 한 분을 보고 들어온 거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한다라는 이거를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냥 어찌저찌 이 사람들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곳들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하나 어디 편하게 놓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회의감까지 많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대표님이 이제 1월이라는 회사를 너무나도 잘 운영을 하고 계셨었고, 제가 처해 있는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미팅을 통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게 돼가지고 1월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또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리 시절이나 과장 시절이나 팀장 시절이었을 때 전 옆에서 항상 같이 봐왔던 직원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책임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엄청 컸었고 나서서 먼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제가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고 좀 많이 느꼈었어요. 아 저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따르는구나. 되게 멋있었어요. 대표님이 제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 제 직원으로 들어오셨었어요. 대표님 캐릭터 아시겠지만 독보적이었죠. 재미도 있으셨고 사람들을 이끄는 힘도 있고 어디서든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일까지 정확하고 또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들을 항상 갖추고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했던 거는 일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대표님만의 어마어마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태도 때문에 지금 1월이
이럴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시는 거고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까지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직원 때도 잘하셨고 그다음에 과장 때도 잘하셨고 팀장 때도 잘하셨고 그런 말 있잖아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들이 정말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재능이다 이렇게만 논하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결국 보여지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일에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지금 뭐 1월이라는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의 모습이 대리실부터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제 1월그룹 전에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 본부장님이 누구보다 제일 잘하고 제일 멋있고 제일 책임감 있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부당하게 당한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본부장님은 사실 마인드가 자기는 당해도 돼요. 근데 나를 믿고 온 내 사람은 절대 당하면 안 돼. 약간 내 사람을 지키는 게 1순위예요, 본부장님은. 그래서 나는 되지만은 내 직원은 절대 안 돼. 그런 책임감이 있던 분이셔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회사에 있으면은 내 직원들까지 부당한 걸 당하겠다 해가지고 1월그룹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거다. 본부장님 믿고 저도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지금 이제 본부장님한테 저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1월그룹에 들어와서 같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하지 못하고 진정성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이 1월그룹을 또 창립하셨을 때는 그 청렴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태도고 그런 모습들이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또 1월그룹이 지금 불화할 정도로 너무나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실력과 좋은 결과들을 지금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를 단순히 창립하고 회사를 이끈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저 또한 알고 있어요. 저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회사를 따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했었는데 내가 조금의 기준이 조금 더 흐려지고 나 또한 나태해지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것 또한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창립을 해서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부단한 뭐 노력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념과 바탕에는 당연히 뭐 청렴이라든지 진정성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심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월그룹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전국에서 1월그룹을 찾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 또한 거기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리 시절이 지나고 과장이 이제 됐을 때 과장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이제 허리 역할이거든요. 기둥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힘들게 이제 부른 고객들을 책임감을 갖고 그 상담을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가 너무 능력이 없었어요. 너무 부족했고 오는 고객들을 제가 다 놓쳤거든요. 다 집에 돌려보내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위에서 너는 상담하지 마라. 상담하면 안 되겠다. 너가 들어가는 상담 건들은 되게 형편은 없다. 왜냐면 직원들이 힘들게 부른 거를 제가 다 어떻게 보면 망쳐버린 거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사실 제일 힘들었었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일은 너무 좋은데 너 일하지 마.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주말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상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공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자 계속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저도 결국 본부장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어려워서 부르지 못한 고객들 그럼 내가 최소한 정말 그것까지는 내가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직원들한테 너네 힘들게 불렀는데 계약을 안 쓴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네가 부르지 못한 그런 고객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처를 다 공유를 해줘라. 그럼 내가 정말 이거를 다 어떻게든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그걸 먼저 한번 해봤어요. 저도 사실 그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했어요. 내가 이것도 아니면은 난 정말 능력이 없는 거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해봐야지 알아요. 해보니까 제 뭐 간절함이 통했는지 고객이 오게 되고 제 상담을 듣다가 계약이라는 그런 성과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진짜 영업이 아니었구나. 내가 일을 한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간절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상담이라는 기회를 정말 어렵게 다시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로 제가 지금까지 그 상담을 지금 내려놓지 않고 지금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직급이 팀장이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제가 정말 팀원들을 뭐 많이 꾸려가지고 제가 뭐 본부장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놓진 않을 거예요. 이 상담이라는 그 성취감이 정말 크거든요. 이뤄냈을 때. 저는 이 일을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계약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뭐 잔고가 없고 저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리 많지 하늘도 나를 정말 막 버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 정도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안 될 때가 꼭 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시간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노력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쯤은 꼭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사람은 힘든 순간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시간이 온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갖고 그냥 버티다 보니까 이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직급에 따라서 힘들었던 순간이 크게 나눠졌었던 것 같아요. 대리 시절 때는 계약이 안 나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었고 과장 때는 나를 믿고 어렵게 부른 고객들에 대한 상담을 내가 만들어주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사람을 진심으로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심을 약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근데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은 내가 성장하기 위한 다 발판이 됐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티적 성향을 갖고 너무나도 냉정해 보이고 냉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정확한 또 기준이 어느 정도는 제 스스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힘든 순간들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가짐을 그다음에 마인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강동구 때 그 현장에서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현장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때는 저조했었는데 광교 현장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본부장님한테 배운 것 중 하나가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랑 퇴근하고서도 저는 이제 현장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현장 공부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그땐 잠도 안 잤어요.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직원들이랑 엄청 일을 좀 심하게 많이 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투입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가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가 노력한 게 통했는지 전원 계약이 나왔었거든요. 1월 그룹 전원 계약이. 그때 성취감이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직원들 계약을 만들어줬을 때가 항상 그 성취감이 가장 높거든요. 결국은 대리 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소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고객 한 명 한 명의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과 압박과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상담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담을 들어갔었을 때 보란듯이 계약을 만들어내고 그 직원한테 주먹을 치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만들어냈다라고 한마디 해줬을 때가 이 일은 그 도파민 하나로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파민 하나하나가 정말 터질 때마다 와 정말 이 직원 살았다. 물론 나도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그 성취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매 순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직원들이 어렵게 이제 부르는 고객들에 대한 계약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었을 때 그때에 대한 성취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사실 엄청 게으르고 정말 나태하고 항상 이 일을 미루는 이제 그랬었는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제가 이제 하지 않으면은 제가 벌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먼저 하게 됐고 잘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따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거였거든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는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옆에서 좀 따라했어요. 저도 너무 잘 되고 싶으니까 한번 저도 무너져 본 적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누구보다 일을 저는 많이 했어요. 출근도 당연하지만은 퇴근도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고 항상 제가 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배어지다 보니까 현재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누구보다 늦게 가는 습관 이게 지금의 현재 마인드고 제가 지금은 쉬고 싶다기보다는 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약간 지금은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양이라는 일은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는 거고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신입 직원들한테도 그다음에 기존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한 작은 의구심 하나가 굉장히 큰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의구심보다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될지 안 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이 낮았었던 그다음에 초라하다고 느꼈었던 제 스스로의 모습이 지금은 정말 어떤 거 하나라도 다 무조건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그 마음가짐을 갖고 이 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약간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더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지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뭐 실력은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남자다 보니까 차에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정말 드림카였던 BMW의 X6M 이것도 제가 사봤고, 또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드림카 지바겐도 제가 사보고, 지금 현재는 정말 누구의 드림카죠? 람보르기니 이제 우루스까지 이거를 제가 1월 그룹에서 지금 현재 이룬 목표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물질적인 것들, 약간 차에 대한 것만인데, 제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저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는 직원들도 저처럼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끼리 팀을 좀 꾸렸으면 하는, 그래서 꾸릴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직원들을 다 분양 상담사로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는 아직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월 그룹과 그다음에 대표님께 어느 정도의 도움이 많이 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세운 목표들이 분명히 있겠죠. 몇 명 기준의 뭐 팀원이 됐건 아니면 몇 건 이상의 뭐 계약이 됐었건 기준과 목표는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무너지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게 저는 대표님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판을 기회 삼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게 제 목표가 되는 거고, 1월 그룹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그룹으로서 어떤 하나의 계열사를 제가 하나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제 목표가 되거든요. 저는 이번이 오히려 제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믿어주신 만큼 또 기회를 주신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무너져 본 적도 있고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얻은 만큼 절대로 그때처럼 뺏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더 먼저 할 거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분양 상담사, 상담하는 업무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먼저 기회를 받을 거고, 그리고 누구보다 저는 계약을 많이 쓸 거고, 저는 누구한테도 질 자신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대체될 수 없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직급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뭐 몇 개의 계약을 쓰고 상담을 잘하고 성과를 잘 내고 김요한 팀장이다 이렇게 이제 남기보다는 단순히 직급과 그 다음에 성과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했었던 태도나 기준이 명확하게 좀 되어서 일하는 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른 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좀 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회사와 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와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도전과 성장. 도전과 성장,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1월 그룹. 1월 그룹.